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알짜 사업지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과열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골은 초대형 정비 사업장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부작용과 해결책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희슬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기자님. 올해 정비 사업 시장 규모가 80조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목할 사업장은 어딜까요? 네, 줄여서 압여목성이라고 합니다. 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까지 이 한강변을 따라 입지와 상징성을 두루 갖춘 서울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200여 개 정비사업장이 시공사를 정하는데요. 작년보다 2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 원입니다. 초대형 사업장인 압여목성 정비만으로 총 8만 채가 공급돼 부족한 주택 공급난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네. 대형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게 된다면 건설사 간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압구정과 성수입니다. 이 압구정 3, 4, 5구역이 동시에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이 5월 안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압구정 3, 4, 5구역 현장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이 수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3구역에서는 20명이 넘는 인력을 대동한 곳도 있고 일찌감치 조합원에 구해야 하는 출근길 도열 경쟁은 예산일이 됐습니다. 워낙 매머드급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취할 것만 취하자는 기조도 엿보입니다. 복수사업지에 동시 참여하면 초반 설계비, 또 홍보 인력 투입비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이 큰 사업장은 입찰 보증금만 1,000억 원, 또 2,000억 원인 곳도 있어서 재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맞붙는 사업장은 있을 텐데요. 벌써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정체된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은 성수 4지구입니다. 입찰 전부터 개별 홍보 위반 문제로 조합과 건설사 간 충돌이 끊이지 않더니 현재는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달 입찰 마감부터인데 이 조합 측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한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산정 근거로 쓰이는 흑마기, 구조 조경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됐다는 건데요. 이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 또 참여 안내서 내용과 다르다며 이 법적 분쟁까지 예고했지만 결국 조합에 사과하며 잘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서며 이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입찰 제안서 개봉일도 차일피일 미뤄졌는데요. 이 어젯밤 서울시가 이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에 이 점검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 두 건설사 모두 개별 홍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통보한 건데 이 결과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누락한 건 이 비슷한 충돌이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공사비 산정 근거인 서류 미비라는 건데요. 통상 정비 사업이 과열될수록 우리가 고질적인 비용 갈등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걸까요? 네, 공사비 인상이 이 고스란히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도중에 사업이 멈춰버리면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힌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 정비사업 단계상 금융 차입이 시작된 후라면 이 사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자가 불어나고 공사비와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서 총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치솟게 됩니다. 이 불법 홍보 행위부터 이 무리수 공약 등 시공사 간 과열 경쟁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남 3구역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하는데요. 이 건설사들이 파격 조건을 남발하다가 정부 제재를 받았고 결국 시공사 선정 일정이 해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반 분양가도 올라서 이 주택시장 전반을 흔드는 악순환 고리가 연결됩니다.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시공사들도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면 이 사업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그 승자의 저주처럼 내가 그 사업지를 딱 따내고 난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승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은 없었다라는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중요한 건 정비사업 지연 예방이겠네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업 초기인 입찰 단계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성수 4지구, 또 마포로 5구역 2지구 외에도 이 한남 4구역, 여의도 한양 아파트, 이런 곳들에서 입찰 서류 범위와 또 지침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반복됐거든요. 현재 공급과 공공과 민간 정비 사업 모두 시공사 선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 민간은 특히나 이 자율성이 큰 상황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 변동성을 최소화하려고 보다 디테일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건설사는 향후 원가 상승 리스크를 고려해 세부 내역 공개를 꺼리면서 마찰이 잦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조합이 우선 규약과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촘촘한 가이드라인과 이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